수다로 여는 아침 이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14일 금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8월 중순이군요. 예, 그렇죠. 예. 음. 이제 추워요. 밤에. 저는 아침에, 아침에요. 예. 춥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창문 맞아요. 열어놓고 앉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문 닫고 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좀 음, 몸이 좀 찬 편이어가지고 좀 살짝 음, 얇은 긴 옷을 입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다들 그 절기가 무섭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기대되는 새 코너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너인데요. 네, 코너를 진행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 그러게요. 빨리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 맞아요. 코너를. 김상범 금시초문. 코치님이십니다. 예. 네, 네, 예전에 저 네, 화수분에서 한번 저희가 뵌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렇죠.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자기 소개를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화수분에 참여한 인연으로 네, 이제 그 청취자에서 이제 코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네, 이야, 또 네. 거듭나는 영광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저는 한 30여 년간 파는 거를 고민하고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직접 소위 젊은 시절엔 뭔가를 팔아봤고, 음, 그리고 좀 경륜이 쌓인 나중에는 이제 관리자로서 파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예, 또 육성하고 그 파는 것들을 잘 팔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예, 그런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파는 조직을 실제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예, 평생 그런 거를 전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를 또 소개시켜 드리면 예, 저를 참 많이 팔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세대 엔잡러라고 저를 표현하는데 한 7개 정도의 직업을 음, 경험했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다 합치면 몇 가지 직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음, 기대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청취자들을 만날 텐데 어떤 코너로 꾸며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제목부터 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시초문이라는 코너 이제 이름을 그 음, 짓게 됐고요.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금요일 날 방송이 된다라는 거에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 네, 금시초문 그러면 그 잘 듣지 못하는 처음 듣는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영업이란 직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영업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허허.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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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영업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영업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는 학교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이제 평생 이 일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드리는 말씀들이 아마 금시초문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이 코너를 마련했고 네, 영업을 평생 전문으로 하고 경험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좀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은 삶에 또는 인생에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음, 시작을 나눠보실까요? 제목을 제가 이제 나를 채용할 사람은 나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음, 제가 요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에게도 이제 예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취업 정년이 돼서 둘째 아이가 계속 뭔가 이제 지원서를 내고 있는데 예, 서류 전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는 부모는 아빠도 안타깝고 본인은 더 안타깝죠. 네, 그러다 그렇게 이제 한 1년여를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제가 뭐 첨삭을 해주기도 할 때도 있지만
저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 포함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여기저기 지원서를 내고 하면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서류 전형이 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이 잡혀서 면접복을 이제 대여해서 입고 저하고 제 아내 앞에서 이제 모의 면접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면접관이 돼서 네, 네, 이렇게 네. 해주고 있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저는 이제 뭐 귀여워서 늘 면접을 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줬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자기소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복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막 이제 울음이 터져가지고 많이 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쓰러워서 이게 토닥거리고 이제 셋이서 부둥켜 안고 뭐 아이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그때 느낀 게 이제 그거였어요. 저는 모든 거를 다 준비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주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16년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다 보니 아빠로서 참 해줄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뽑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선택해주세요라고 자꾸 뭔가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예. 내가 뭔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네. 제 직업상 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코칭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예. 일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자신을 알리고 상대를 설득하고 소위 영업을 하는 일을 못 하세요. 예. 제가 그래서- 그래요. 코치님,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더 힘들게 하는 건 이제 AI 출현으로 인해서 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변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네. 청년뿐만이 아니죠. 중년, 장년, 노년도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 100세까지 일을 하려면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스펙을 준비하고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는 동등해 이러는데 요즘은 뭐 AI 그러니까 컴퓨터나 무슨 뭐 피지컬 AI 이렇게 기계나 뭐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 이후로 그게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심각하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준비를 정말 해야 하나 이런 게 사실 좀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네.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9.5%에서 10% 매년 성장하다가 올해 2026년도 잠재 성장률이 1.6%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니까 이게 거의 복리로 계산하면 수십 배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졸자의 75%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7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거든요. 근데 취업률을 보면 대기업의 일자리가 그 매년 생기는 게 4%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이 21%.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비관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매체나 이런 데를 일일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이미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들어갈 문은 많이 좁다. 그러면 언제까지 청년들도 계속 취업 준비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뭐 갑작스럽게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뭔가 대체돼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뭘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 지금 정년을 뭐 2029년부터 연장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나이가 49.5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국민연금이 이제 수혜가 되는 64세까지 뭐 소득 크레바스라고 모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은 전 세대 전 연령층이 뭔가를 새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민은 어디를 다시 들여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제의 인식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뭔가 어디에 의지해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거에 익숙해 있지 예. 내가 뭐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시작하는 게 익숙하지 않죠. 그나마 그렇게 익숙한 분들은 자영업을 한다든가 네. 스스로 선택해 이제 사업이라는 거를 하시게 되는데 네. 그 또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 결국은 전 세대가 스스로 본인을 채용하는 이런 주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라서 전문성은 결국은 경험을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글쎄 어디 들어가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여전히 사실은 스펙을 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스펙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게 약간 현실과는 괴리된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소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예. 자리가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는 스펙보다는 전문성이고 전문성보다는 영업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만난 코치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임대료를 잘 받으셨대요. 그 이유는 본인이 그 임대를 놓은 곳이 병원이 입주해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병원이 부도를 난 거예요. 병원도 도산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 영업을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도 가서 코칭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예. 전문성이나 스펙만 갖고 경쟁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영업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전문성을 팔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12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네. 전문성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알리고 예. 고객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는 나를 채용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그 다음 제시할 해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로 좀 방향을 선회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세 가지는 하나는 그 영업력이 중요하고요. AI 리터러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I를 써보신 분은 많고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아시는데 깊이 있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시작하는 걸 저는 실제로 목격하거든요. 예. 특히 영업 쪽에서도 영업 사원들은 AI를 굉장히 천차만별하게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업 사원들이 하는 일에 적게는 30%, 많게는 70%, 80%까지도 많이 줄여지고 있어요. 이 AI들이. 예. 제안서를 좋게 꾸민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라든지 고객을 발굴한다든지 고객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고객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잘 정리해 준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관리자들은 잘 모르세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깊이 있게 써야 된다. 단편적으로 쓰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효용이 있고 효과를 있고 ROI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끌어들면 200불짜리 토큰이 다 소진 때까지 좀 써봐라. AI 문해력을 모르면 앞으로 대비하기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퓨처 리터러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퓨처 리터러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읽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화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빠르게는 2030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보 주도하에 지금 뭐 소버닌 AI, 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국민 AI 비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용어들조차도 현장 가서 여러 계층을 상대로 질문해 보면 예. 그 들어본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AI도 AI이고 이게 네. 이제 미래에 이제 다가올 그 거센 파도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그럼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코치님 질문하셨으니까 그런 세 가지가 필요한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스펙보다는 전문성이고 전문성을 위한 영업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문성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뭔가를 알고 해결해 나가는 걸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뭘 해결할 수 있을지조차도 막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어떻게 자기의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하겠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청년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는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속도로 뭔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서 인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식을 하고 그러면 나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오래 일했고 잘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하고 살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정리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저희 시대까지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만 60세 또는 55세까지 일하시고 예. 한 10년, 20년 벌어놓은 걸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저희는 100세까지 살지요. 근데 기대의 여명이라는 게 10년마다 2년씩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저희 자녀들 세대는 120살까지 살게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반전, 후반전. 예. 전 그것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3모작, 4모작을 해야 되고 제가 여기 책을 쓰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장인들 평균 그 근무 연한이 6.5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직장에서. 네네. 저만 해도 직장 생활을 거의 30년 했는데 5번 옮겼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앞으로 최소한 한 70, 80까지 일한다 그러면 직장으로 얘기하면 한 4번은 더 옮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이력서 내보면 저희 나이 또래를 누가 이렇게 이력서도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치님 말씀하신 전문성은 스스로 만들어가야죠. 네. 앞으로 네.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나를 채용할 사람은 결국은 나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진짜 취업 준비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일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영위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면 AI를 좀 더 깊이 써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영업을 잘해야 한다. 나를 알리는, 그다음 나를 잘 팔아야 한다. 그다음에 퓨처 리터러시에 좀 관심을 갖자. 제가 또 놓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예. 잘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아까 너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게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맞아요. 그래서 젊은 분이든 나이 든 분이든 이렇게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 이게 마치 내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내가 뭔가 준비가 미진해 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미 충분히 잘 해왔는데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좋네요. 네. 네. 다음 맞아요. 회차 예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생 다모작. 다모자. 예.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얘기 하십니다. 밭은 여러 개입니다. 네. 밭은 여러 개다. 그렇죠. 촌농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오늘 1회의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저희가 살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의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와 비슷한 부모님 세대가 있다면 좀 자녀분들이 취업이 어렵고 하고 안타깝더라도 더 열심히 원서를 내라, 왜 열심히 안 하니,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오히려 맞아. 격려해주고. 예.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많이 인사이트가 생겼는데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금시초문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1회차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코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상범 네. 코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렇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이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또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